U20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U17의 엄청난 퍼포먼스로 황금세대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축구. 한국 연령별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외신에서도 단독으로 다룰 만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소년 축구를 연구하는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한국 연령별 대표팀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원인을 알기 위해 한국 U17과 U20을 정밀 분석했는데요. 그는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U17과 U20을 직접적으로 대조해봤더니 상상도 하지 못한 특이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연령별 대표 무대뿐만이 아니라 성인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이 파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 연령별 대표팀이 아직 막이 내리지 않은 무대에서 이제 U17 대표팀이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티켓은 이미 확보했고 남은 고지는 아시아 정상입니다. 변성환호의 도전이 마지막 장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29일 밤 11시 타이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아시안컵 4강전을 치릅니다. 태국과 8강전 승리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은 따냈고 이제 대회 우승을 노리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 대회 역사상 4번 결승에 올라 1986년과 2002년 2차례 정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21년간 트로피와 연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변성환호는 그동안의 한국 U17 대표팀과 매우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성환호는 이번 대회 4경기 동안 14골을 폭격했는데요. 각각 4골씩 터뜨린 김명준과 윤도영은 대회 득점왕 공동 선두에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골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득점 화력쇼를 뒷받침하는 건 한국의 연령별 남자 축구대표팀 중에서도 가장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기 스타일입니다. 변성환 감독은 태국전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회 시작부터 우리 팀의 플레이 스타일과 원칙, 방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선수들도 꾸준히 따라줬기에 잘 헤쳐왔다고 말이죠. 한국 축구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기를 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김대긴 해설위원은 U17은 그간 한국 축구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았던 창의성이 뛰어나다. K리그 유스팀과 대한축구협회 골든에이지 프로그램 등 꾸준히 이어온 유소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한준희 해설위원 역시 최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한국 축구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는 재미가 있는 기술적인 유형의 선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며, 변성환 감독도 성남 유소년팀 지도자 시절부터 전문성 높고 진취적이었다. 선수들과 감독의 궁합이 좋다라고 평했습니다. 다가오는 우즈베키스탄전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서 극과 극의 축구가 만났다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준결승 상대인 우즈베키스탄은 D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었고, 한국과는 다르게 득점은 5골에 그쳤지만 한 골밖에 내주지 않은 철벽 수비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유의 끈끈한 철벽 축구를 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며, 다득점 화력쇼를 보이고 있는 한국이 또 한 번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변성환 감독은 U20 대표팀의 좋은 기운을 얻어가 꼭 국민들을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U20의 반란은 한국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U20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초 U20 월드컵은 인도네시아에 열릴 예정이었고, U20을 이끄는 김은중 감독은 현지 답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기후 환경을 고려한 훈련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던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말 개최권을 박탈당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대회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플랜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악조건에서 김은중 감독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선수들이 처져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면 먼저 다가가 기운을 북돋았고, 조별리그 1차전인 프랑스전 당시 오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페널티킥 때도 선수들과 코치진이 흔들릴 때 김은중은 오히려 중심을 잡고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원팀으로서의 강한 조직력이 골짜기 세대에서 황금 세대로 탈바꿈했고, 김은중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2연속 대회 4강 진출을 이뤄내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 U20 대표팀의 조직력이 세계무대 4강이라는 성과를 내고 한국 U17 대표팀까지 선전하자 외신에서도 한국 연령별 대표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U20 대표팀과 U17 대표팀을 분석하던 한 영국 전문가는 한국에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각각 수동적인 축구도, 능동적인 축구도 소화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낼 만큼 해당 전술의 이해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일까요? 그 한국 연령별 대표팀에 대해 내놓은 분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U17과 U20의 비교는 전술적 관점으로 매우 유의미한데, 먼저 한국 U20의 나이지리아전을 눈여겨봐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죽음의 조라고 평가받는 D조에서 일찌감치 16강을 확정했고, 개최국인 아르헨티나마저 꺾고 올라온 상황이라 기세가 아주 좋았다.
죽음의 조를 통과한 만큼 나이지리아는 대회 본선에서 한국이 8강까지 만난 상대들 중 가장 강한 상대였다.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난 한국 U20은 어떤 축구를 보여줬는가? 수비에 초점을 두고 절대로 나이지리아에게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실리 축구를 선보였다. 나이지리아와 한국 모두 확실히 서로의 전술을 분석하고 경기에 임했지만 한국의 실리 축구는 나이지리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한국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는 모든 시도들이 전부 봉쇄될 정도였다. 2차전부터 차례대로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만나는 지옥의 일정을 뚫고 온 나이지리아는 강했지만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승리를 가져갔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실리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수비에 초점을 두는 축구는 절대 호락호락한 축구가 아니다. 어쩌면 주도하는 축구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집중력과 조직력이 필요한 축구이며 특히나 어린 선수들이 실리 축구를 몸에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조직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국이 완벽히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한국 U20의 축구를 보다가 한국 U17의 축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나라의 축구 답습 방식에 따라 한국 U17도 U20과 비슷한 색깔의 축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완전히 상반되는 축구를 하고 있던 것이다. 보통 특정 나라의 축구 대표팀이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유사한 방식의 축구를 답습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충격적인 케이스였다. 심지어 실리 축구와 반대되는 주도하는 축구를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17세 이하 선수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본기가 좋았고 움직임이 빠르며 유기적이었다. 특히나 공을 받기 전 동료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을 받은 직후 시야를 넓게 활용하는 플레이, 간결한 원터치로 압박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모두 훌륭했으며 이는 절대로 단기간 만에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한국 U20과 U17은 현대축구에서 널리 쓰이는 각각의 상반되는 다른 색깔의 축구를 그것도 완벽히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앞으로의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대 축구에 와서는 포메이션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현대 축구의 핵심은 결국 공주위의 수적 우위를 순간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선수들의 능력은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향후 한국 축구가 큰 대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지를 또한 이 한국의 어린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와 포지셔닝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기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이다. 분석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분석이 나오자 현재 변성환 감독의 발언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회 전 변성환 감독은 U20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 주변에서도 많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부담보다는 개인적으로 부럽다며 대회를 아주 잘 치르고 있고 20세 팀을 너무나 좋은 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는데요. 그러면서도 변성환 감독은 선수비 후역습을 위주로 하는 김은중호와는 다른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우리 17세 팀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0세와는 다른 느낌의 축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김은중 감독이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과 제가 갖고 있는 축구 철학은 분명 다르다. 더 다이내믹하고 능동적이고 어떠한 상대가 들어오더라도 경기를 지배하는 축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죠. 이어서 변성환 감독은 처음 팀을 만들 때 무모한 도전으로 팀 슬로건을 정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공격적인 축구를 했을 때 해볼 만하다, 잘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주는 팀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축구이든지 원하는 색깔의 축구를 가능케 만든 두 감독의 리더십과 지도력에도 박수를 보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